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았죠. 전문 경제학자도 연준도 다 인정했잖아.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빼박이 불가능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엄연한 현실이야, 인플레이션이. 작년까지는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그래 왔어. 이제 어떻게 저 안전벨트 꽉 매.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안전벨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오건영 저자는 절대로 집중 투자 그 쏠림 투자는 하지 말라. 그쵸. 정말 따분하고 지겹겠지만 분산 투자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다 아는데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집중 투자의 칼날이라는 챕터에서 오건영 저자가 과거 집중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또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큰 손실을 받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만 간단히 보면 1970년대 금리가 이제 급격히 오르니까 채권도 사실 장기 채권도 되게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흔들리게 되고 그 대안으로 원자재 투자가 엄청 인기를 끌었거든요. 근데 1980년대 이제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 강한 긴축으로 금리를 20%까지 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가격이 또 와장창 깨지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좀 빌리면 1970년대 원자재 투자 인기, 그리고 2000년대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투자 열풍. 우리도 거기 당했잖아요. 네, 맞아. 당했지, 다들. 이때 한창 초에 그 사회 초년생으로 번 돈을 펀드에다가 넣었다가, 진짜.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10년대 또 초반에 국내 차화정 주식에 대한 버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또 미국 나스닥 버블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요때가 이제 투자의 쏠림의 사례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럼 쏠림의 정의가 되게 광범위한 거네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종목에만 쏠리면 안 된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의 한 종목이 아니라 한 자산군으로 봐야 되는 그러네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투자 자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원자재 뭐 이런 걸 골고루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분산 투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식 안에서 종목의 분산 투자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분산 투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도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투자로 인해서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죠. 뭐 한 10년 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묻어놨다가 한 2년 조금 좋다가 갑자기 확 떨어진 다음에 10년에서 뭐 20년을 그냥 바닥인 거야.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수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원금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건영 저자가 쓴 이 책 말고 그 전에 쓴 책이 부의 시나리오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유명한 책. 그 여기서도 이제 그 4개의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4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고물가 고성장 시나리오, 그리고 고물가 저성장 시나리오, 저물가 고성장 시나리오, 저물가 저성장 시나리오. 이렇게 4개의 시나리오별 어떤 그 자산군이 좀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개미들의 어떤 분산 투자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셨던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을 그 시나리오에서 예측을 해보면 사실 일단 고물가인 건 확실하고 그쵸. 근데 고성장 저성장 중에는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을 때가 2022년 이제 초반이니까 중간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나 속으로 중간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고성장도 아닌데 저성장으로 빠지지도 않은.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 지금은 저성장으로 볼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뭐 미국의 실업률이나 이런 걸 봐서는 아직 저성장 국면까지는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네. 어쨌든 고물가 상황인 건 확실해. 맞아. 네. 그래서 이때는 고물가 상황에서 이분이 추천한 이제 어떤 자산군은 네. 원자재, 네. 금, 네. 그리고 주식 중에서는 네. 뭐 그 성장주, 미국의 대형 성장주, 대형 성장주. 그 정도를 이제 그 정도가 강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추천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군들이고, 네. 근데 이렇게 고물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상황이 어느 순간 저물가로 바뀌는 그거에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타이밍을 맞추는 건 진짜 힘든 일이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한순간의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 좀 주의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분산 투자. 그렇지. 결국. 일단 원자재랑 금을 조금은 사놓는 거는 지금 고물가 상황이니까 괜찮아. 그렇지만 이게 고물가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연준도 싸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물가로 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런 책의 내용 이제 좋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조금 또 이렇게 걸러 들어야 될 필요성도 조금은 있는 게 그쵸. 지금 이제 고물가의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원자재와 금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또 상황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 이게 완전 그 절대 법칙이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고물가가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다시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떨어진다 하면 이제 저물가 상황을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먼저 가져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같긴 해요. 근데 또 이 저물가로 변할 시에는 뭘 사야 되냐 그러면 저성장 저물가로 갈 경우. 네, 그럴 경우는 달러나 금. 달러나 금. 근데 달러가 지금 우리가 못 살 수준이잖아. 네, 못 살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은 약간 들었어요. 저는. 그러네요. 달러를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는 거잖아요. 못 그리고 또 이제 저성장 저물가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연준이 잘 잡았어.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성장은 별로 안 다치고 물가만 저물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좋은 케이스. 그런 좋은 케이스. 그건 고성장 저물가. 그 시나리오로 완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좀 더 낮겠지만 그때는 그랬으면. 이제 다시 주식과 채권이 부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도 아예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뺄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비율 조정만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성장 저물가 상황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낮은 가격인 거지.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저가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주식을 뭐 저가 매수 기회다 해서 다 몰빵으로 다 쓸어 그러지는 말고 이제 적립식 매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분할 매수. 제가 그러고 있어요. 하루에 1,000원씩. 조금. 그러니까 1,000원으로 한 주만 사는 거 아니고 하루에 10,000원 정도?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으로 0.01주씩 사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매일매일 해요. 그 타이밍을 알려고 하지 말고 계속 조금씩 적립식으로. 그냥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또 연준이 올린다고 했는데 이자율을 그거 상관 안 합니다. 저 그냥 무조건. 이거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자주 잘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였네요. 나도 시작해야겠네. 네.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금씩,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좀, 반영하면서, 고민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경제 기사들을 보니까 1970년대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때보다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그렇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인류가 쌓아온 뭔가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쟁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물가
정책으로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지금 이 정도의 정책으로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2023년까지는 긴축을 계속 이어갈 거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올 거다. 뭐 이런 그 부정적인 뉴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때 그 EBS 자본주의 다큐멘터리요. 우리 둘이 같이 보기로 했던 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60년마다 이제 그 성장과 후퇴를 반복하는데 그 주기 중에 지금 후퇴기라면서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발 그게 틀리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사실 진짜 언제 저물가 상황이 될 거다. 언제 뭐 어느 방향으로 뭐 고성장으로 갈 거다. 저성장으로 갈 거다. 이걸 예측하는 거는 너무 힘들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 그리고 또 솔직히 코로나 누가 예측했어? 그러니까 그 저 전쟁도 누가 예측했어?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경제 전문가도 지금 틀려가지고 인정하고 판에. 이 판에 사실 그러니까 전문가나 연준도 지금 이제 겸손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사실 그 뭐 연준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래를 예측하겠다고 나의 모든 이 지적 능력을 소비할 게 아니라 맞아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건데 신의 영역인데 그냥 준비를 하면서 다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니터링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떠날 게 아니라 그리고 맞아. 이게 너무 떨어지네 보기도 싫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룰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 자세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룰들을 좀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렸죠.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 때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그 거시경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좀 놓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주식으로 하고. 얼마 벌었네 막 그런 얘기 때문에 그 트렌드 쫓아가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진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맞아. 이 거시적인 관점을 일단은 장착하고 뭐를 더 플러스를 해야지 맞아. 기본 왁구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제가 그 석사도 공부하고 했지만 이거 다 배운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하나도 남는 게 없었어요. 머릿속에 사실. 근데 요번에는 내가 진짜 내 생활에 막 인플레이션이 그치. 막 타격을 주니까 맞아. 너무 공부하게 되고 이게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산지식이 무섭잖아. 산지식. 이게 석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라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다. 맞아요. 좋게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고 딱 보니까 쓸공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구나. 그러네. 그러네. 쓸데없이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야. 지금 당장 투자로 막 연결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지 말고 그냥 쓸데없이 막 많이 알아놓는 거야. 내공을 쌓는 거지. 이 내공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 방송이 때를 만났나? 맞아요. 그런 거. 내가 공부도 하고, 그쵸. 우리 방송도 하고, 그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희열을 느꼈던. 네, 진짜. 이게 진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송하고 싶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공부도 하지만 되게 좋은 게 이제 설명드리고 할 때 정말 제게 되더라고요. 맞아. 완전 체화가 돼, 내 걸로. 그러니까 책 보면서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거 대본 준비하면서 다시 또 읽고 뭐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본만 쓴 게 아니라 또 이제 방송을 하려면 또 입에 붙어야 되니까 또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리고 설명하면서 한 4-5번을 내가 이거를 내 몸에 체화시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정말 그때 진짜 학교에 앉아서 그때 공부하는 거는 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시다가 그 폴 크루그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분을 안타깝지 지금 인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인정하셔도 돼. 좀 마음 팬이라서 안타까운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뉴욕 타임스에 맨날 기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칼럼에. 처음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글이 너무 이렇게 좋아요. 재밌고 좋고 이제 뭔가 내 취향이야. 그리고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하니까 자꾸 이 사람 말 듣고 싶어.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래. 그런 분이야. 시장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걸 끌어내는 분이야. 좋으신 분이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뭐 나는 그분이 노벨상 뭐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뭐 칼럼 쓰시는 분인가 보지 하고 그냥 하다가 되게 유명한 교수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분이 노벨 경제학 그 수상자라는 걸 알고 되게 뿌듯했잖아. 왜냐면 내 안목은 노벨 수상자를 알아보는 안목이야. 이러면서 나는 매일 아침 노벨 경제학 수상자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이제 순간들이 남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희열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자존감의 근간이 된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네, 나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인정 안 하더라도 나 혼자 나는 노벨 경제학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이게 저기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덕후가 돼서 그분 말 다 믿고 싶었는데 요번에 또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좀 마음은 아픈데 그래도 그냥 저는 그분의 글 자체가 재밌어서 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쿨 인정한 것도 멋있잖아요. 네, 멋있죠. 그리고 막 어디를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까봐 이거 나 틀렸다. 이거 알아둬야 돼 하고 얘기하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멋있는 분들이에요. 네. 아무튼 이분들도 틀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맞아. 라는 걸 늘 알고 너무 이렇게 몰빵해서 누가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또 거기에 몰빵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좀 겸손하고 민첩하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밖으로 활동을 안 하셔서 그렇지 비트코인 그 투자하셨던 분들은 진짜 톡쓰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엄청난 암흑기를 보내고 그리고 미국 이제 그 비트코인 시장 자체도 지금 인수합병이 엄청나대요. 맞아요. 망한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도 구조조정이 있을 거고 경기 침체가 오면 그 주식 그 기업들도 그쵸.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또다시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가치, 펀더멘털 이런 거를 좀 잘 연구를 해서 살 그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귀한 시기를 정말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렇게 그냥 같이 수다만 떨어도 어디야, 그렇죠? 그냥 이렇게 흘려 들어가는 것도 이거 어디서 들어갔는데 하면서 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니한테 70년대 인플레이션 강의를 듣고 그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 공부도 하고 싶어졌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신문 읽는 것도 맞아요. 훨씬 쉬워졌어요. 제가 그 스키마라고 옛날에. 하잖아요. 배경 지식. 그게 얼마나 이 글을 읽는 속도를 진짜 그 이해 깊이도 굉장히 해주고. 폴 볼커 이런 건 나오면 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보람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열정 씨의 장점이 이제 항상 그 길고 그런 텍스트들을 굉장히 그 세밀하게 굉장히 이제 전달을 해주신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저는 좀 긴 텍스트 읽는 걸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을 좋아하나 봐. 근데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 열정 씨가 메워줘서 그냥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한번 잘 다뤄봤는데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이 멘탈 관리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멘탈 관리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웃으시면서 관리하시고 항상 그 우리 쓸공 독자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해요. 마지막은 감사로.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막바지인데 이왕이면 안 걸리시면 좋고 걸리시더라도 많게 하시길.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도 계속해서 쓸공합시다.